안녕하십니까, 주식불리오입니다. 오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요 양대 테마라고 볼 수 있죠.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촉발 사태, 자 여기에 에너지 관련주 인버스, 이 두 부분만 보시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에 미 뉴욕 증시 급락, 나스닥이 2.78% 하락 마감을 했다.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자국민들의 대피를 권고하고,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게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철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 우리나라 교민들도 지금 300여 분이 여기 계신 걸로 돼 있던데, 자, 빨리 좀 철수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16일 날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좀 봤었는데 이 16일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침공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이제 자국민들 철수하라. 근데 16일 날 나는 한 적 없다, 이거 찌라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왈가 불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쪽에서, 그죠,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병력을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운이 감도는 것은 확실하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주말에 바이든하고 푸틴이 전화통화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빨간불 나는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전화談判한 결과 근본적 변화 못 만들었다. 자, 오늘 이 부분들, 특히 왜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쪽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부분, 러시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방송 때, 실방송 때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의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 주시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노리는 목표 이유,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다. 자국민이 특히 크림반도 쪽에 훨씬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올 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또 세력 확장을 한다면 중국에 의해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마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골드만삭스 연준 올해 7차례 금리 인상, S&P 목표치도 하향.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죠?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급등했다. 자,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런 임금 급등세가 인플레이션을 고착시킬 수 있어 미 연준은 더 강한 긴축에 나설 것이다.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올해 미국 증시가 맥을 못 치고 있는 나스닥은 8%, 다우 3%, S&P는 5%, 이보다 금요일과 뺀수치니까 더 떨어졌을 겁니다. 자, S&P는 올해 연말 목표치를 5,100에서 4,900으로 하향 조정. PNB 파리바운트도 S&P를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4,900선으로 지금 보면 한 2,000포인트, 그죠? 2,000포인트 정도 목표치를 하향하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7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표치는 지금 하향,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차트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7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금리가 4.75에서 6.5%, 버블, 닷컴 버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가기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시장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주 1%대까지 내려가는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죠? 거의 2년, 3년 동안 계속 내려가면서, 이때 2000년도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올라가다가 시장 내리면서 거품까지 쭉 빠지면서 이렇게 됐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상승하면서 금리 올라 1%에서 다시 5.25%까지. 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금융이 쭉 왔죠. 그리고 다시 금리 상승. 여기에 또 리먼 사태 할 때 부동산 거품,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 2000년도, 2007년도, 2016년도 이런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매번 반복하는.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금리에서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6.5였어요. 그죠? 여기는 5.25%, 여기는 2.25%. 이 금리를 상승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는 높았다고 치지만 지금 점점 뭐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증시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움직였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계속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 상승폭은 낮아졌지만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계속 커졌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걱정해서 야 금리 인상하면 이제 죽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고 금리 올라갔을 때 증시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예전처럼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푸틴이 분명히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도 높고 침공하는 이유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막대한 천연가스라든지 자원은 정말 많은데요.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인수한다고 해서 푸틴이 얻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 이쪽에서는 병력까지 집중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거 거의 3차 세계대전급 발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한다고 보면 러시아가 하겠지만 과연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대 다수 싸워서 과연 러시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과연 지금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지위가 불안한 요소라고 하면 이것을 갖고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지만 푸틴의 지위는 그 어떨 때보다 막강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라도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지 길게 연결이 될 가능성은 전혀. 오히려 전쟁 터지면 저는 그때부터 올라간다. 전쟁 터지면 올라가는 게 뭐 올라갑니다. 건설주부터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증시가. 금리 인상, 시장주, 금리나 부동산 거품, 금리 인상, 금융위, 금리 인하처럼 이런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증시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GSE, 유엔에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M&A 쪽 나오죠. 대성에너지, 중앙에비넌스, 한국석유, 자, 신한 레버러지 원유 선물, 삼성 레버러지 WTI 원유 선물,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주 1위부터 15일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쪽 종목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밖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놈들이 큰 거래량 치르고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다?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뭡니까? 이 인버스들. 근데 이 인버스가 지금 3,660원에서 4,325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시간대는 4,325원이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세 상승의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코덱스 인버스 어떻게 보면 인버스의 가장 교본 같은 놈이죠. 자, 이 놈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랬어서 이렇게 쭉 해서 바닥에서 올라서 쭉쭉쭉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1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이 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21선 위에가 아니고 밑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위에 올라서 변동성이 커지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죠? 커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죠? 이 21선 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선을 완전히 안착하고 이 볼린저 밴드가 죽어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21선이나 볼린저 밴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확장했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버스들 사시면 정말 인버스로도 50%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투곱도 있고 쓰리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버스는 지금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코덱스 인버스 매수하는
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 없지만 투곰이나 쓰리곰 할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육을 받아 놓으시고 이런 분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인버스라든지 천연가스 에너지 주식들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서 이 금리 인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만의 이런 나름 갖고 있으셔야 돼. 이걸 갖고 있으시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는 상승으로 가겠다 아니면 더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주식 분류 닥터코인 이렇게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시장 종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 인버스 코스피 200이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확실하게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불사방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실방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